제8절 작물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작물이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을 말하고 이러한 범죄들을 작물범에 대해서 본범이라 한다. 순수한 재물죄이고 미수는 처벌조항이 없네요. 자, 여기서 노트 한번 펴볼게요. 자, 노트는 135페이지 펴보세요. 자, A가 있죠. A가 있고 B가 있죠. A가 시계를 갖고 있는데 A가 시계의 소유자입니다. 자, B가 이 시계를 훔쳐와요. 그럼 절도가 되죠. 폭행협박으로 뺏어오면 강도가 되죠. 사기치거나 공갈쳐서 뺏어올 수 있죠. 우린 지금까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을 배웠어요. 그쵸? 자, 우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훔쳐온 B가 이 물건을 C에게 넘겨요. 근데 C는 그 물건이 훔쳐온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받는단 말이에요. 이때 C를 뭐라 불러요? C를 작물범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으로 뺏어왔다 했잖아요. 그치? 여기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범인 B를 퉁쳐서 뭐라 그러냐면 본래의 범죄, 본범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본범이라고 하는 것은 절도, 강도, 사기, 공갈을 퉁쳐서 한 말이다. 됐어요? 자, 이 훔쳐온 물건을 C가 알면서 취득하면 작물 취득이 되는 것이고요. 알면서 보관해주면 작물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훔쳐온 물건을 D에게 넘겨주거나 운반해주거나 알선해주거나 하게 되면 양도죄, 작물 양도죄, 작물 운반죄, 작물 안설죄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작물합의는 C인데 이 C는 작물합의 형태가 취득, 그 다음에 양도, 운반, 보관, 알선 이렇게 5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객체는 B가 A 시계를 훔쳐왔다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시계는 재물이다. 재물. 그래서 재물만 되고 재산상 이익은 작물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됐죠? 다시 교재 와보세요. 자, 작물이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의해서 영득한 재물을 말하고 이러한 범죄들을 작물범에 대해서 본범이라 한다. 이해되시죠? 순수 재물죄이고 미수는 없다. 성격 볼게요. 자, 작물범은 본범을 비호하는 사후 종범적 성격도 띠고 있지만 그렇지만 작물죄는 본범과는 엄연히 독립된 범죄죠. 그래서 작물죄를 따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형법은 실제로 작물죄를 절도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이고 작물죄는 7년 이하 징역인데 왜 작물죄가 절도죄보다 형이 무거울까요? 이 작물합의 때문에 절도범이 마음 놓고 절도를 해올 수 있는 것이다. 죄질 자체가 작물합의가 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작물죄가 절도보다 무겁다. 당연히 강도보다는 약하지만 절도보다 무겁다. 검찰직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본질 볼게요. 다시 노트를 와서 보시게 되면 자, 그러면 이 작물범은 왜 처벌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처벌하느냐. 자, 첫 번째 이유가 추국건설에 있다. 추국건설은 뭐냐면 이 A가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인 A가 시계를 뺏겼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물건을 훔쳐간 놈이 B라는 것을 알려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B에게 가서 야, 너 내 물건 훔쳐갔지? 돌려줘. 라고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물건이 한 번 더 건너가면 C라는 사람에게 건너가면 A는 그 물건이 건너갔기 때문에 최종 소지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어렵단 말이에요. A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추구권설리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인 A 입장에서 봤을 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즉 추구,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곤란하게 한다는 점 때문에 이 작물범을 처벌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 추구권설이고요. 그러면 유지설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견해일까요? 준말인데 위법상태 유지설 해서 앞에 위법상태를 빼고 유지설이라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B가 이 물건을 훔쳐왔잖아요. 그 행위는 위법한 행위잖아요. 그 위법성을 B와의 합의하에 B가 그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 취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설리라고 하는 것은 BC, 본범과 작물범의 합의에 의해서 위법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작물범은 이 견해에 따르게 되면 처벌보다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설과 판례는 이 두 가지를 절충한 이 절충설이 학설과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구권설, 유지설은 공부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은 3번만 공부를 해두시면 돼요. 과거의 기출문제를 가보면요. 공무원시험 말고 사법시험이라든지 검찰직 같은 경우에는 추구권설과 유지설을 구별해서 나온 적이 자주 나는데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사법시험에서. 근데 이런 것은 오늘날의 출제 경영과는 맞지가 않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교재를 와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제 교재에서도 추구권설이 뭐고 유지설이 뭔지를 적어놨는데 검은색 펜 드시고 X 이렇게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결합설만 밑줄 그어두시고요. 이것이 다수설 판례이다. 자, 위법상태 유지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추구권 행사를 곤란하게 한다는 점에 그 본질이 있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유지설과 추구권설을 합친 견해가 오늘날의 다수설 판례이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작물이 나와 있죠. 자, 작물의 개념 볼게요. 자, 재산제에 의해서 영득한 재물로서 위법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치? 자,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작물제가 되려면 재산제 동그라미, 영득한 물건 동그라미. 물건이죠, 물건. 재물입니다. 마지막에 위법성 동그라미. 위법한다는 말은 유지설에서 나온 말이죠. 그쵸? 자, 됐나요? 그리고 밑에 2번을 가보시면 이건 잠시 이따 설명할 건데 본범에 대한 법적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 형법에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로써 충분하다라고 한 거예요. 이건 속지주의 얘기인데 잠시 뒤에 그 리스 사건 나올 겁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본범 행위가 우리 형법에 위치해서 절도죄 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된다면 엄연히 이것도 작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노트를 다시 한번 펴보세요. 자, 노트는 그 다음 페이지 펴보세요. 자, 작물 나와 있죠. 당구장 표시해서. 자, 이것은 이제 다수설과 판례에 따라서 개념 정의가 된 것인데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로서 위법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따라서 이 작물이 되려면 일단은 재산범죄에 의하여야만 돼요. 재산범죄. 그래서 이 재산범죄가 아닌 이 비재산죄 있죠. 그치? 비재산죄 같은 경우에는 작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얘가 국가적 사회적 법익이지 국가적 사회적 법익은 재산죄가 아니잖아요. 그쵸? 국가적 사회적 법익은 작물이 나올 수가 없다. 그 얘가 뇌물, 국가적 법익이죠. 도박, 사회적 법익이죠. 위조통화, 위조문서, 사회적 법익입니다. 이런 것은 뇌물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위조탑승권을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위조탑승권은 유가증권이거든요. 유가증권. 그러면 유가증권도 사회적 법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가 작물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의 내릴게요. 국가적 사회적 법익은 작물이 될 수가 없다. 그 예로 뇌물, 도박의 판돈, 위조통화, 위조문서는 작물이 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이 위조탑승권을 작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작물은 영득된 재물이어야 돼요. 영득제. 그래서 영득에다가 색깔 칠했죠. 그래서 비영득제 같은 경우에는 작물이 될 수가 없어요. 비영득제 우리 앞에서 배웠지? 맨 그 재산죄 일반론 할 때 배웠잖아요. 손괴죄 얘는 영득 의사가 필요 없죠. 손괴죄는 그래서 작물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영득된입니다. 영득된이지 제공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로 이중매매, 양도담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잠시 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재물이어야 돼. 재물만 작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재물이 아닌 밑에 나와 있죠. 이익은 작물이 될 수가 없고요. 권리도 작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익을 우리가 객체라는 범죄 배웠지. 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라는 범죄. 배컴이죠. 배컴. 요 배하고 컴은 객체가 이익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컴에서는 작물이 될 수가 없다. 그쵸? 그리고 권리는 작물이 안 돼요. 그 얘가 바로 전화가입권인데 이건 판례 나올 겁니다. 전화가입권은 권리라서 작물이 될 수가 없다. 세 번째, 작물은 작물이 아닙니다. 작물을 팔아서 얻은 돈 있죠. 작물
매각대금, 그 다음에 전당표 이런 것들은 대체작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작물이 될 수가 없다. 판례입니다. 판례.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위법성을 갖춰야 돼요. 위법성을 갖추었을 때 작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쭉 내려와서 위법성이 아닌 내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라고 하게 되면 위법성이 없어지잖아요. 그치? 그러면 작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탁자가 신탁물을 처분한 것이 작물일까? 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소유권자로부터 취득한 것은 작물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수탁자는 소유권자라고 했습니다. 작물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중매매 배웠지. 부동산 이중매매 배웠지. 거기 판례 할 때 배웠을 거예요. 이중매매된 부동산. 이 이중매매는 갑이라는 소유자가 을에게 팔고 병에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중매매된 부동산도 소유권자가 파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파는 것이기 때문에 작물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채무자는 채무자. 채무자가 양도담보 설정자잖아요. 그 사람이 소유권자라니까요. 대외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처분하게 되면 역시 소유자로부터의 취득이기 때문에 작물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색깔칠하세요. 이중매매, 양도담보, 그 다음에 수탁자, 명신탁에서 수탁자. 이 세 가지는 소유권자로부터의 취득이기 때문에 작물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판례할 때 아주 쉽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다시 여기 한 가지 안 했는데 여기 재물에서 이익은 안 되고 권리도 안 되고 대체작물 안 된다 했지. 자, 위로 올라가 보시면요. 위로 올라가 보시면 이 재물 중에서 원형이 변경된 거 있어. 원형이 변경된 거. 그러니까 금괴를 녹였다 이런 것처럼 금괴를 녹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외형이 변경은 되었지만 금의 성분은 어디 가지 않잖아요. 금의 성분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원형이 변경된 것은 작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환전통화도 가치가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작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도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그림을 하나 더 갖다 놨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A가 소유자이고 피해자입니다. B가 이 물건을 훔쳐왔다. 그래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퉁쳐서 뭘 한다? 퉁쳐서 본범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객체를 봤잖아요. 객체를 봤지? 근데 방금 위에서도 이거 봤지? 봤지? 자, 그러면 여기서 사기죄는 절도나 강도, 사기, 공갈은 전부 다 재물을 객체로 하잖아요. 그치? 물론 강도나 사기, 공갈 같은 경우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도 객체가 되지만 어쨌든 재물에 다 들어가잖아요. 절도, 강도, 사기, 공갈에 전부 다 재물 들어가잖아요. 전부 다 재물이 들어가는데 이 사기 중에서 이 컴퓨터 사용 사기죄만큼은 객체가 재물이 없기 때문에 컴사는 빠진다. 위에서 했잖아. 위에서 여기서 했잖아. 그치? 여기서 컴사는 빠진다고 했잖아. 그 다음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재물이 들어와 있지? 근데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이지 거기 재물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배임죄는 빠진다. 배임죄는 작물이 될 수 없다. 근데 배임죄에서 뭐가 나오지? 배임죄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 끝무리에 우리가 배임수재죄, 증재죄를 배우잖아요. 그 배임수재죄, 증재죄 같은 경우에는 객체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배임수재죄, 증재죄 경우에는 작물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작물은 객체가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서 또 작물이 될 수 있어요. 이 연수작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작물도 작물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손괴죄는 비영득죄이기 때문에 작물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권리행사 방해죄는 객체가 권리잖아요. 권리지 이건 재물이 아니잖아요. 권리행사 방해죄도 할 때 권리에는 X. 강제집행면탈죄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X.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것이지. 자, 그래서 지금 X 쳐놨죠? X 친 것은 작물이 될 수가 없다. X가 아닌 것은 X가 안 돼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작물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와서 볼게요. 자, 첫 번째 요건입니다. 재물성을 띄어야 돼. 재물성을 띄었을 때 작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재물성을 띠거나 또는 재물과 동일성을 띠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단 재물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재물과 동일성을 띠어야 돼요. 만약에 작물이 될 수 없는 것은 재물이 될 수 없거나, 그치? 동일성을 띌 수 없거나 했을 때는 작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올라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재물이 되는 것. 재물이 되는 것. 재물에는 동산, 부동산이 다 있죠? 불문한다. 자, 근데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작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재산제 일반론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치?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된다. 작물제, 방금 말씀드렸지? 노트에서 연쇄작물, 작물제도 객체될 수 있다. 그리고 배임 수제제, 증제제도 될 수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원형이 변경된 거 된다 그랬어요. 원형이 변경된 거. 그래서 그 예로서 금괴라든지 그 목재 있지, 목재. 산에 가서, 나무 산에 가서 원목을 도벌했어요. 그래서 제재소에 가서 그 나무의 껍질을 싹 다 벗겼어요. 벗겨서 그 동그란 나무를 제재소에서 가공해서 네모나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그 나무의 성분이 똑같기 때문에 나무의 성분에 대해서는 뭐다? 원형이 변경되었지만 나무의 성분은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작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금괴라든지 반출한 목재 이런 것들은 작물이 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이 요 2번 체크하시고 3번 체크하시고, 체크하는 것은 왜 체크했나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체크한 겁니다. 자, 보시면 환전통화. 자, 절취한 10만원권 수표를 1만원권의 지폐로 교환했다. 자, 내가 훔친 것은 1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이잖아요. 그치? 그럼 그 10만원짜리 한 장이 지금 작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은행에 가서 예금해놓고 1만원짜리로 찾았다. 그러면 내가 이 1만원짜리는 내가 훔쳐온 그 작물은 아니지만 가치가 똑같단 말이야. 가치가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작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예금해서 찾은 경우 마찬가지로 작물이다. 이 환전통화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재산제를 구성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 일단 밑줄 그어두시고 판례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됐고,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재물이 아닌 것은 작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이익 세무 치시고 권리 세무 치시고 이런 것은 작물이 될 수가 없다. 말씀드렸지? 배, 컴, 그 다음에 주식 전화가입권, 주식 광업권 이런 것은 권리라서 작물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복사물은 작물이 될 수가 없는데 복사물은 판례도 없고 그래서 출제가 된 바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대체작물이죠. 대체작물 세무 치시고요. 작물이 될 수가 없다. 자, 작물을 팔아서 얻은 돈, 매각대금. 그 다음 작물을 금전으로 구입한 물건, 이런 것, 작물인 금전으로 구입한 물건, 이런 것들도 대체작물이지. 이런 것들은 작물이 될 수가 없는데 이 작물 매각대금이 출제가 잘 돼요. 자, 그러면 판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이 판례 별표. 이 판례는 우리가 신용카드 범죄할 때, 컴퓨터 사용사기죄 할 때 본 판례입니다. 워낙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갑은 권한 없이 A 회사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에 접속을 했다. 위 회사의 예금 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 계좌로 1억 8천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따. 그치? 그래서 금액을 증액시켰지. 여기까지. 무슨 죄가 돼요? 아니, 자신의 예금 계좌로 1억 8천을 이체했다 했잖아. 그럼 계좌이체지, 계좌이체. 제가 뭐라 그랬지? 계좌이체란 말만 나오면 무슨 죄가 된다고요? 컴퓨터 사용사기죄가 된다. 그치? 컴퓨터 사용사기죄가 된다. 됐죠? 자, 이제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자, 이제 자기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6천만 원을 인출해요. 자, 여기서 6천만 원을 인출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죄가 되나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내 카드를 이용해서 인출했다고요. 이것이 절도가 되나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내가 인출했는데 이것이 절도가 되냐고요. 의사에 반해서 인출한 건가요? 내가 내 의사에 반해서 인출한 건가요? 절도가 안 되잖아요. 그럼 사기인가요? 이게 내 카드인데요? 내 카드는 내가 쓰라고 주는 카드 아닌가요? 은행에서? 사기도 될 수 없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 6천만 원은 절도도 아니고 사기도 아닌 거예요.
그럼 이 6천만 원은 무슨 돈이에요? 6천만 원은 여기 컴퓨터 사용 사기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돈이죠. 그쵸? 그치? 근데 컴퓨터 사용 사기죄는 객체가 뭐라 한다 했어요? 객체가 재산상의 이익이다. 라는 거예요. 이 그림 노트에 있을 텐데요. 노트에 있을 거야.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노트에 없나? 노트에 있어요. 노트에 125페이지에 있어요. 노트에 있기 때문에 제가 노트를 일단 안 해요. 자, 일단은 노트에도 가만히 놔두시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6천만 원은 절도나 사기로 인해서 만들어진 돈이 아니고 이 6천만 원은 이 컴퓨터 사용 사기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돈이에요. 그쵸? 근데 컴퓨터 사용 사기죄의 객체가 재산상 이익이라 그랬어요. 그치? 작물죄는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에서는 나올 수 없다 했잖아요. 컴퓨터 사용 사기죄는 작물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6천만 원은 작물이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작물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절도 사기도 아니고 컴사로 나온 돈인데 컴사는 객체가 이익이기 때문에 이 이익에서는 작물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 6천만 원은 작물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정을 알고 있는 을에게 교부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을은 고의가 있잖아요. 고의가 있는 상태에서 받았는데 그럼 작물 취득이 되는 건가요? 작물이 아닌데.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정을 알고 취득했다 할지라도 작물 취득이 돼야 안 돼요? 작물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갑은 무슨 죄만 되는 건가요? 컴퓨터 사용 사기죄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것을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저와 보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판결로지 1번입니다. 일단 이 죄는 무슨 죄가 된다?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일단 된다. 여기서 자기 현금 카드에서 자기 세무 치시고 밑에 보시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용 권한에서 인출한 것은 절도도 안 되고 결국 사기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돈은 작물이 될 수가 없다. 까지 앞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가로 2번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이제 사실관계 나와 있는 거죠. 자신의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이체했다. 자신 세무 치시고 그래서 죄가 뭐밖에 안 된다? 컴퓨터 사용 사기죄밖에 되지 않는다. 자, 이 물건은 작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물건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기 때문에 결국 작물이 될 수가 없고 결국 그래서 작물 취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OX8을 볼게요. 자, 빨간 펜 들어보시고 위조 탑승권 빨간색 동그라미. 사회적 법이긴 한데 판례가 예외적으로 이것을 작물성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위조 유가증권이죠. 자, 밑에 2번 보시게 되면 예금 동그라미. 그치?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했다 했을 때 이 물건은 마지막에 작물이 된다. 근데 검찰직 시험에 가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물질적 동일성은 상실됐죠? 내가 훔쳐온 바로 그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금전적 가치가 동일하다. 가치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은 가치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치? 이것을 검찰직 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 판결로지 2번. 자기합 수표할 때 수표 동그라미도 금전과 똑같이 해석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합 수표를 어느 지점에서 예금했다가 다른 지점 가서 인출했다 하더라도 이 인출한 현금에 대해서 뭐가 된다? 작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밑에 3번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그 사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나와 있지? 그치?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것도 작물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 이제를 보게 되면 어디에 나와 있는 건가요? 여기 나와 있지? 동그라미 3번에 재산죄를 구성하는 불가불력 사용으로 취득한 물건도 작물이다. 라는 판례입니다. 자, 이거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A가 소유자, 물건의 피해자죠. 그치? 시계를 갖고 있는데 B가 이 시계를 이렇게 훔쳐왔어요. B는 절도범이죠. 절도범. 본범이에요, 본범입니다. 자, 이 물건을 C에게
보관시켰어요. 보관시켰다. 위탁관계를 설정해서 야, 니 이거 좀 맡아줄래? 라고 하니까 알았어, 내가 맡아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이 C는 그 물건이 훔쳐온 물건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작물보관죄가 돼요. 보관죄로서 작물합의가 되는 거예요. 작물보관죄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잘 보관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B가 찾아왔을 때 B에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궁해서 그것을 D라는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했어요. 자, 이건 뭐가 되나요? 이건 무슨 죄가 돼요? 횡령죄가 돼요? 횡령죄가 돼야 안 돼요. 보관자가 B 동의 없이 임의 처분했기 때문에 횡령이 돼야 안 돼요. 횡령이 안 돼요. 횡령이 되지 않고 이걸 뭐라 한다? 이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요? A라는 사람이 뭐 시계 하나를 도난당했지 뭐 시계를 2개, 3개 도난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C를 처분했다 하더라도 원래 피해자는 시계 하나밖에 잃어버리는 게 없어요.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볶아 먹든 지져 먹든 간에 A는 시계 하나밖에 소유하는 게 없단 말이죠. 2-3개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피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불적 사후행위가 된다. 결국 C는 보관자 하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 D라는 사람이 C로부터 이 물건을 사올 때 이 사람이 그걸 알아요. 아, 이거는 도품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악의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작물취득죄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보시게 되면 자,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의 별도의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사로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처럼 그치? 불사로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해 취득한 그 물건은 뭐가 될 수 있다? D가 취득한 물건은 작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잘 받으시고요. 시험 전부 다 출제가 잘 돼요. 1번, 2번, 3번 할 것 없이 전부 다 출제되는 판례들입니다. 다음 작물은 재물이라 했어요. 재물이라 했다. 따라서 파란색 들고 이익 세무 안 되죠. 전화 가입권은 권리니까 안 되죠. 그쵸? 전당표는 대체작물이라 했어요. 대체작물 안 돼요. 다음 작물 처분대가 대체작물이고 작물 처분대가 대체작물, 작물 팔아서 얻은 돈 다 대체작물인 거예요. 작물이 안 돼요. 자, 됐고 그래서 이건 묶어서 하나로 정리해버리면 검은색으로 묶으셔서 대체작물이기 때문에 땡땡 작물이 될 수 없는 판례들이다.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밑에 거 볼게요. 자, 본범의 성질입니다. 재산범죄에 의해서 영득된 재물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본범은 재산죄의 영득죄의 성질을 띄어야 돼요. 그래서 재산죄라고 하는 것은 형법상의 재산죄가 있고 특별법상의 재산죄가 있는데 둘 다 포함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살림절도 뒤에 판례 나올 겁니다. 살림절도에서 얻어준 재물도 작물이다. 자, 사기도박은 사기죄이기 때문에 사기도박으로서 얻어진 재물도 작물이 됩니다. 단순도박은 안 되죠. 단순도박은 사회적 법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이 사기도박을 통해서 얻어진 돈은 사기죄이기 때문에 작물이 될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위조유가증권을 말씀드렸고 영득죄, 재산죄여야 한다. 그쵸?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요 2번은 재산범죄 수단으로 사용된 물건은 작물이 아니다. 이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중매매는 소유자죠. 소유자로부터의 취득이죠. 을에게 처분하지 않고 지금 병에게 처분하는 거잖아요. 소유자로부터의 취득. 양도담보를 제공한 다음에 다시 그 양도담보물을 타인에게 양도했다 했을 때 이 양도담보 누가 하는 겁니까? 소유자인 양도담보 설정자가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모친 것은 다 뭐다? 소유자가 처분하는 것이므로 본범이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처분하는 것이므로 작물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비재산죄는 작물이 될 수가 없죠. 말씀드렸고 손자, 비영득죄죠. 손자도 작물이 나올 수가 없고
됐지? 자, 판례 볼게요. 자,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통쳐서 뭐라 한다 했어요? 본범이죠, 본범. 재산죄여야 한다. 그리고 영득한 물건이 한다. 됐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예, 어느 범죄인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절도, 강도, 퉁쳐서 재산범죄이면 되는 것이지 어느 범죄까지 명시할 필요까지는 없다. 다음. 자, 살림법, 살림절도는 작물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은 작물이 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법은 과거에 예전에 벌써 없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살림법상의 임산물의 대상은 이제 소나무, 뭐 있죠. 소나무, 참나무 이런 나무들 그런 작물이 될 수가 있는데 산에서 나는 그 임산물 중에서 그 있잖아. 나물이나 채소 이런 것은 작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판례 별표 쳐볼까요? 이것이 바로 그거죠. 파란색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이다. 그치? 근데 여기서 이 양도담보 나왔네요. 이때 채무자가 누군가요? 양도담보를 세모 쳐볼까요? 그러면 여기 이 채무자가 누구야? 이퀄 소유자지, 소유자. 그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임으로 타인에게 양도했다 했을 때 이것은 소유자인 채무자로부터 취득이기 때문에 이것은 작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쵸? 우리 양도담보 시간에 배웠지? 배임죄밖에 되지 않아요. 배임죄밖에 되지 않고 작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알고 취득했다 할지라도 작물 취득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실현 정도. 위법성까지는 가야 돼요. 따라서 책임 능력, 소추 조건, 처벌 조건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다수설.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가 절취한 경우, 친고죄인데 고소가 없는 경우, 친족 상대가 적용되어서 형이 면제된 경우, 공소시가 완성된 경우 이런 것은 작물성이 인정된다라는 견해인데 그게 다수설인데 예외가 있어요. 이 공소시가 완성된 것과 관련해서 학설과는 반대로 이 판례가 이 공소시가 완성된 것은 작물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와 학설이 견해를 달리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되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나마 판례이기 때문에 판례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판례 보시면 공소시 완성 나와 있습니까? 파란색으로 세모 치시고 밑에 작물성 밑줄 X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옛날 판례인데 아직까지는 출제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학설과 판례가 견해가 불일치한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면 항상 뭐를 중시하라? 판례를 중시하라.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 문제에서 판례를 묻고 있는지, 특히 검찰직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묻고 있는지 아니면 뭐 학설을 묻고 있는지를 잘 봐두시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시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판례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밑에 판례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시간적 관계 볼게요. 작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범이 일단은 기수가 돼야 돼. 기수가 돼야 한다. 그치?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다 기수가 됐지? 기수가 된 상태에서 그 물건을 넘기는 거잖아요. 자, 문제는 이 횡령죄일 경우에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자,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재물 취득 행위가 시간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상대방은 횡령죄의 공범이냐 아니면 작물범이냐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2번 판례를 체크하시고 판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이것을 작물범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 노트 한번 펴볼게요. 노트를 펴보시면 자, 동업청산 대가 지급사건이라고 나와 있죠? 배울 겁니다. 배울 거다. 자, 보시면 자, A가 회사죠. A가 회사다. 그리고 갑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와 갑과 사이에 위탁관계를 맺었죠. 대표이사를 선임했다는 것 자체가 회사를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표이사는 이 회사 재산, 재물에 대해서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가 되는데 이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이 재물을 지 멋대로 처분해버려요. 처분해버리면 이게 무엇이다? 횡령죄가 되는 거죠. 타인 재물 보관자가 이미 처분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뭐가 돼요?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대방인 을이 이 대표이사가 이미 처분한 이 횡령물에 대해서 작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취득하게 됩니다. 즉, 작물일지도 모른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잖아요. 그렇죠?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그런 고의를 가지고 취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은 횡령죄의 공범이 됩니까? 작물 취득이 됩니까? 보세요. 이미 처분했다는 것 자체가 횡령이 된다 했잖아요. 근데 판례가 을의 죄책을 횡령죄 공범 처리를 하지 않고 작물 취득죄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처분한 것이 이 을이 작물 취득이 되려면 이 횡령과 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겹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횡령물 자체가 곧 작물이다. 이렇게 법리 구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치? 횡령 이퀄 작물이다. 그래야지만 을의 죄책이 뭐가 된다? 을의 죄책이 작물 취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다시 한번 교재 한번 와볼까요? 자, 문제점. 횡령과 재물 취득이 시간적으로 중복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판례는 이것을 작물범으로 본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이 판례 별표죠. 이 판례 출제가 잘 되죠. 그리고 2번을 보시게 되면 작물취득죄에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작물일지도 몰라라는 이러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얼마든지 고의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판결로지 3번 체크하시고, 자, 갑이 누군가요? 갑이 대표이사죠. 대표이사. 갑 밑줄 가보세요. 대표이사입니다. 자, 회사 돈이죠. 을에게 주식 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했다. 이미 처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처분했다. 여기서 금원 지급 동그라미. 이게 뭐죠? 이미 처분하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이퀄. 이미 처분 자체가 횡령이면서 이퀄 이것 자체가 작물이다. 이렇게 법리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금원을 지급했다 했을 때 마지막에 갑의 업무상 횡령에는 기수가 되면서 동시에 그 물건은 작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갑은 업무상 횡령죄, 상대방은 작물취득죄가 되는 거죠. 올라갑니다. 자, 이게 사실관계인데 갑은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 A 회사에. 그치? 자, 두 번째 줄을 이에 갑은 회사 자금으로 5억을 지급하였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횡령이면서 이게 바로 작물이다. 이런 논리가 되죠. 을은 갑이 이 돈이 회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미필적 고의. 이게 없으면 을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거죠. 고의가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하면서 받았다. 이 물건은 곧 뭐가 됩니까? 작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을은 뭐가 됩니까? 작물 취득죄가 되는 거죠. 됐지?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3번 이 지문, 이 지문이 출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3번 지문을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판을 한번 더 보죠. 자,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미국 리스 회사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차량 이용에 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중국법에 관해서는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었는데 이후 자동차 수입업자인 갑은 위 리스 기간 중에 리스 이용자들이 임의로 처분한 그 차량들을 수입하였다. 과연 이 수입업자 갑의 지책이 뭘까요? 하는 거야. 응? 앞 페이지 다시 한번 가보세요. 앞 페이지 쭉 가보시면 이 판례. 판례번호 똑같아요? 지금 방금 읽었던 판례번호 똑같죠? 여기서 2번 보세요. 2번. 본범의 행위가
관한 법적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금 이 사건이 어디서 발생했는데? 그렇지, 미국에서. 그래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왜요? 속인주의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 그치? 따라서 본범 행위가 우리 형법에 비추어 절도죄 등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된다면 그 물건은 작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치? 다시 원위치 한번 해볼게요. 자, 쭉 가보시면 자, 여기 나왔네, 그쵸? 자, 여기서 노트를 펴봅니다.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이 사건이죠. 자, 리스 회사. 미국에 있는 리스 회사죠, 그쵸? 여러분, 리스가 뭔가요? 리스. L-E-A-S-E. 리스지. 풀이하면 임대. 임대를 리스라고 얘기해요. 자, 리스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차를 살 때 리스 차량을 이용하십니까? 아니면 내 돈 주고 다 사십니까? 외제차는 리스를 많이 이용한다 그러죠. 리스를 하면 저도 리스를 해본 적이 있는데 3년 약정을 해서 리스를 하면 그 리스 기간 동안 그 소유권은 그 회사, 캐피탈 회사의 소유가 돼요. 저는 그 기간 동안 보관자가 되고요. 계약기간 약정이 끝나게 되면 그 차량은 다시 반납을 해야 돼요. 물론 계약기간이 끝나서 내가 그 차를 다시 사올 수는 있긴 하지만 일단은 계약기간 동안은 그 차는 내 차가 아니고 그 리스 회사 차가 돼요. 그래서 그 명의는 내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차량에 대한 무슨 세금 낼 필요는 전혀 없어요. 취득세 이런 거 등록세 전혀 안 내요. 응? 그런 장점은 있지만 일단은 보세요. 이 리스 회사 소유가 돼요. 나는 그 기간 동안 이 차를 보관하고 있는 보관자가 되죠. 그치? 나는 그 차량의 이용자이지 나는 그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뭐다? 보관자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약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반납하라고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이 차량을 한국에 있는 수입업자에게 팔아먹었어요. 지 멋대로 처분한 거예요. 그쵸? 우여그림 똑같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멋대로 처분하는 순간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이 순간 곧 이 물건은 작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지? 수입업자는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작물 취득죄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됐죠? 다시 교재를 와보세요. 그러면 자 판결로 쭉 읽어보시고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데 그 리스 이용자들이 자, 세 번째 검은색으로 리스 이용자들 밑줄 그시고 이 사람이 보관자다. 보관자. 자 빨간 펜으로 임의 처분하였다. 그리고 수입했다. 그치? 임의 처분과 수입이 동시 발생하잖아요. 동시 발생한다. 임의 처분하는 순간 이 물건은 횡령이 되는 것이고 이 물건은 작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횡령죄, 작물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해되시죠? 다음 세 번째는 위법 상태의 존재다. 그래서 따라서 앞에 끊으시고 근데 만약에 본범이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때는 작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수탁자로부터 취득한 것은 작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됐지? 자 밑에 판을 보시게 되면 신탁행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대외적으로 소유자를 간주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소탁자 세모 치시고 이 사람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자로부터의 취득은 작물이다 아니다? 작물 취득이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것만 필기를 해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방금 소유자로부터의 부터의 취득은 땡땡 작물이 아니다. 필기하세요. 그 예를 말씀드리면 방금 명의신탁 배웠지? 땡땡 하시고 그 다음에 이중매매 땡땡 양도담보 땡땡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명의신탁에서 대외적 소유자가 누군가요? 방금 했잖아. 명의수탁자. 그치? 이중매매에서 소유자가 누군가요? 매도인이지. 양도담보에서
소유자 누군가요?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지, 채무자. 채무자. 이 사람이 이퀄 양도담보 설정자. 됐어요? 이런 사람, 요 소유자가 누구다? 명의수탁자, 매도인, 채무자. 이런 사람으로부터의 취득은 땡땡 작물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만 공부를 해도 문제 나오는 거 다 풀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